이것도 재밌어요. 발키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비트고를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 중에서 처음으로 커스터디 기업을 두 군데, 두 곳을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멀티 수탁 기관의 양상을 지금 발키리가 시작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경쟁 구도가 수수료 중심이었잖아요. 누가 수수료가 더 싼가, 뭐 수수료 경쟁이 조금 과열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트코인 보관의 안정성, 신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부분에 경쟁의 방점이 살짝 더 확산되는 모습, 경쟁 구도가 확장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분기에 대다수의 ETF 발행사들은 여러 수탁 기관을 지정하게 될 거야.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커스터디 수수료를 완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비트고, 뭐 제미니, 크라켄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ETF가 쓸어 담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엄청 많은데, 뭐 이 정도도 굉장히 섹시한데, 이것들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더 길게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커스터디 수수료까지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아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미 이게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키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션 페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 자본 유출이 둔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시 한 달 만에 운용 자산이 5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와 견주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뭐 블랙록 피델리티 등은 그냥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 슈퍼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월가 대형 기관들, 이 세력급 자본들의 어떤 대응 방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폭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12개월 변동성이 12년 최저치라는 거예요. 2012년 1월에 179%였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빡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고작 45%. 이게 현물 ETF 도입의 영향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추세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변동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안정성 강화를 의미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월 달에 한번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가 등장할 수 있는 게, 홍콩에서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출시가 될 것인가. 지금 빠르면 2월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베스트 인베스트가 홍콩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간단치가 않은 게, 중국 최대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고, 운용 자산이 지금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본사가 중국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본사가 있고, 홍콩에 지사가 있고, 영국에 지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어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은 하베스트 펀드 홍콩 코퍼레이션에서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빠르면 춘절 직후에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춘절이 이번에 지금 2월 10일인가 11일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춘절 이후가 되면은 2월 중순, 빠르면 2월 중순, 늦으면 2월 말까지도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상품이라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또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콩 의회에서도 굉장히,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대형 자본이잖아요. 대형 자본이 지금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중국 자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과연 홍콩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1분기에 첫 번째 ETF 선수가 등장하긴 할 것 같거든요. 1분기 안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등판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자본이 이렇게 홍콩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쓸어 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하는 것처럼 중국 자본이 중심이 돼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상황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중국 공산당이 어떤 암묵적인 시그널이라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과연 정말 뭐 2월, 3월 정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긍정적인 한 방을 올해 한 해를 거치면서 시장에 안겨줄 가능성이 무척 높다. 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스탠스 전환 가능성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이미 돼 버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소진되고 있고 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락을 부추겼던 기술적인 요인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GBTC죠. 몇 주 안에 비교적 우호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방점을 찍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재밌었던 게 이제 코인베이스 주소에서 1분 동안 특정 주소에서 비트코인 600개를 매입을 한 거예요. 2,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1분 사이에 매집이 된 건데 이게 뭐 누구 주소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금 데이터 상황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난리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요 가격대가 지금 주요 가격대에서 51만 6천 BTC가 거래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16,500달러 부근에서 2022년 11월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26,700달러 부근에서 작년 여름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됐고 42,500달러, 이게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42,5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해주면은 그 밑에 주요 가격대들 다 토탈을 해보면은 51만 6천 개가 지금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42,500달러를 핵심 지지라인으로 바라보고 올해 대응 기준점으로 삼으면은 꽤 의미 있게 시장 대응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거는 지금 42,5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위에서 좀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이렇게 지금 빨아들이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 비트코인의 반등 어떤 폭을 기대를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알리가 얘기한 건데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해서 네 가지 핵심 고려사항, 이거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워낙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의미가 있어 보여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반감기 온다고 바로 막 급등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패턴의 반복성 같은 거, 어떤 식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라면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반감기 이후에는 조정이 발생했어. 이때는 없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기간에 30% 정도의 조정이 발생했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반감기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조정이 나왔었어.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이번에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반감기 땡하고 바로 급등한다. 요건 이제 약간 코린이 신규 진입하신 분들 그렇게 잘못 조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런 가능성들도 놓고 생각을 해야 돼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감기 이후에 그런데 랠리가 조정을 겪고 나서 반감기 이후가 랠리가 나왔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로 접어들면서 랠리가 시작됐죠. 그래서 11,000% 수준의 랠리가 나왔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후 30% 조정 이후의 랠리가 2,850%,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조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랠리가
700%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패턴의 반복성을 적용한다라면 어느 정도 반감기 직후에 조정을 한 달 정도 겪고 나서 랠리, 적게는 700, 많게는 11,000%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지금 알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감기 이후의 강세 기간을 보면 이게 재밌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65일 동안 지속이 됐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518일 동안 반감기 랠리가 지속되면서 고점을 찍었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49일.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번 반감기에서 다음 최고점은 언제쯤이 될까? 과거 추세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하면 2025년 4월 또는 10월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같은 경우에는 365일 요때를 대입을 한 거고 550일 정도를 대입을 하면 이제 2025년 10월 정도.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보통 반감기 이후 1년 반 정도 이후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설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네 가지 어떤 이런 반감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은 그냥 기본빵으로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렉트 캐피탈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약간의 그 기간에 따라서 데이터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합니다. 반감기가 되면은 일단 프리헤빙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사전 반감기 랠리를 벌여. 그리고 사전 반감기 되돌림 조정을 받으면서 좀 빠져. 그러고 나서 축적이 이루어져. 그리고 나서 포물선형 랠리를 벌여. 지금 이제 프리헤빙 시즌으로 들어왔고, 사전 반감기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올 거야. 그 이후에 축적 상황을 겪다가 그리고 나서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가 벌어지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단계, 그러니까 사전 반감기 랠리가 2주 정도 뒤,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반등이 조금 나올 거야. 의미 있는 랠리 상황이 나온 뒤에 조정을 겪겠지, 되돌림을 겪겠지, 그리고 나서 축적 상황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랠리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재축적까지는 최대 5개월, 그러니까 한 8월에서 9월 정도까지는 축적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때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는 왜 이런 게 이렇게 재밌다 모르겠어요. 지금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는 30% 정도, 이거는 지금 주간 차트여서 이 기간이 좀 대입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니까 38% 정도 조정, 그리고 나서 5개월 재축적, 그리고 랠리. 만약에 5개월 재축적이 일어난다면 9월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랠리.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반감기 전에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사의 반복성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스윙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인사이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잘 대응시키시면서 시장 전략 구축하시고 실제로 전략에 맞춰서 계산된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이렇게 퍼드에 시달리거나 뇌동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을 가급적이면 조금 정도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